이설아는 검은색 스포츠카의 가속 페달을 거침없이 밟았다.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강변북로에 접어들자 계기판의 바늘은 빠르게 치솟았다. 시속 150km, 180km, 200km. 엔진의 굉음이 밤 공기를 갈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다. 방금 전 JK그룹의 회장인 아버지에게 들은 잔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설아, 너는 대체 언제 철들래?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니. 다음 달에 있을 이사회를 앞두고 이렇게 말썽만 피워서야 되겠어. 설아는 JK그룹의 막내딸이었다. 부족함 없이 자란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이 제 발 아래 있는 듯했다. 돈과 권력, 명예.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쉬웠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명품, 옷과 고급 자동차, 끝없는 파티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냉정한 시선과 두 오빠의 날카로운 견제 속에서 그녀는 늘 외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항했고 그 결과는 늘 아버지의 실망과 질책으로 돌아왔다. 젠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설아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핸들을 꺾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설아의 시야에 들어왔다. 낡은 택시였다. 폐차 직전의 차처럼 보였다. 설아는 순간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이 넓은 도로에서 왜 하필 저런 낡은 차가 기어 나오는 건가? 그녀는 짜증스러운 마음에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욱 깊이 밟았다. 그 낡은 택시가 감히 자신의 길을 막으려 하다니. 하지만 택시는 예상보다 빠르게 설아의 차선을 침범했다. 설아는 경적을 울렸지만 택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설아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녀는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 끼이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쾅! 굉음과 함께 설아의 스포츠카는 낡은 택시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설아의 몸은 안전벨트에 의해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차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고급 스포츠카는 보닛이 찌그러지고 앞 범퍼가 박살이 나 있었다. 하지만 낡은 택시는 처참했다. 옆구리가 찢겨나가고 바퀴가 꺾여 있었다. 택시 운전석 문은 심하게 찌그러져 운전자가 갇혀있는 듯했다. 설아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아무리 낡은 차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택시로 다가갔다. 찌그러진 문틈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설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그녀는 다급하게 벨큐브에 전화했다. 사고가 났어요. 강변북로예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떨렸다. 잠시 후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119 대원들이 택시 문을 뜯어내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운전자는 피투성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뒤덮여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묘한 기운은 설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인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였다.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에 옮겨졌다. 설아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속한 사실을 숨겼고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녀가 JK그룹 막내딸임을 알고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했다. 설아는 귀찮다는 듯 모든 것을 비서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병원 응급실. 설아는 VIP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택시 운전사를 찾아갔다.
운전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묻은 피와 먼지가 닦이자 설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렬하고 매력적이었다. 깊은 눈매, 날렵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평범한 택시 운전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뇌리에 박히는 외모였다. 대체 저런 사람이 왜 택시 운전을 하는 거지? 설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품과 아우라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비서 박 실장이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이분이 강민준 씨라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로 등록되어 있고요. 강민준, 설아는 그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녀는 문득 그의 손에 시선이 닿았다. 길고 섬세한 손가락. 하지만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운전대를 오랫동안 잡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민준의 얼굴이 자꾸만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강렬한 눈빛, 슬픔이 깃든 표정. 그녀는 그의 과거가 궁금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런 사람이 낡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설아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강민준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설아는 그의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동정심일까? 아니면 호기심?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강민준의 이름을 검색했다. 평범한 이름이라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강민준이라는 이름 옆에는 놀라운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전직 F1 레이서, 코리안 라이트닝 강민준. 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F1 레이서, 그것도 전직. 그녀는 즉시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다. 강민준은 10년 전 한국인 최초로 F1에 데뷔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천재적인 레이서였다. 그는 데뷔와 동시에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웠고 코리안 라이트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5년 전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 설아는 그의 과거 기사를 찾아봤다. 5년 전 강민준은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그의 옆자리에는 여동생 강수아가 타고 있었다. 강수아는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고 강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사고 이후 레이싱을 그만두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낡은 택시 운전사가 되어 그녀의 채 부딪혔던 것이다. 설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강인한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병원비를 물어주는 것을 넘어 그를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의 담당이가 들어섰다. 강민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설아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네, 제가 사고 가해자입니다. 담당인은 설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시군요. 강민준 씨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설아는 다급하게 물었다. 네, 곧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강민준 씨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가족은 여동생 한 분뿐인데 그분도 식물인간 상태라 간병인이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요. 담당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설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민준이 병원비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니.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가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설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담당인은 설아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강민준 씨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설아는 병원비를 선뜻 지불하고 강민준의 병실을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강민준의 여동생 강수아 씨의 병원과 간병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싶었다. 강민준의 삶에 얽힌 모든 비극을. 다음 날 강민준은 의식을 회복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설아의 얼굴이 보였다. 설아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시죠? 강민준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고, 가해자입니다. 이설아라고 합니다. 강민준은 설아의 말에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서는 묘한 진심이 느껴졌다. 제가 왜 여기에... 강민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폐차 직전에 낡은 택시, 그리고 거대한 스포츠카. 제가 운전하던 차에 부딪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병원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강민준은 설아의 사과에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사과에서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신분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옷차림, 태도,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아우라. 괜찮습니다. 어차피 폐차 직전의 차였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강민준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설아는 강민준의 무심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강민준 씨, 제가 강민준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직 F1 레이서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동생분의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도.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민준 씨의 여동생분 병원비도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준은 설아의 말에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호의가 불편했다. 그녀의 돈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됐습니다. 저에게는 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가씨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강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설아는 강민준의 단호한 거절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돈을 원하지 않았다. 강민준 씨, 이건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설아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책임이라면 이 사고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제 과거와 여동생의 문제는 저의 몫입니다. 강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설아는 강민준의 태도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돈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호의를 경계했다. 그녀는 이런 남자를 처음 만났다. 그의 강인함과 고고함에 설아는 더욱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병실에서 나와 비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강민준 씨 여동생 강수아 씨의 모든 병원비를 몰래 결제해. 그리고 강민준 씨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박 실장은 설아의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군말 없이 따랐다. 설아는 자신의 방식으로 강민준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다가가고 싶었다. 그를 통해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매일 병원을 찾아 강민준의 병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강민준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녀의 방문을 싫어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듯했다. 어느 날 강민준은 설에게 물었다. 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설아는 강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사고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강민준 씨의 과거를 알고 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민준 씨를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강민준 씨에게 끌리는 것 같습니다. 강민준은 설아의 솔직한 고백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아가씨, 저에게는 더 이상 누구를 책임질 여유가 없습니다. 제 삶은 이미 바닥입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바닥이라면 제가 강민준 씨를 일으켜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민준 씨의 바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설아는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강민준은 설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이는 듯했다. 그는 설아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보았다. 강민준은 이설아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잊고 지냈던 감각을 일깨웠다. 5년 전 그 사고 이후 그의 삶은 차갑고 황량한 사막과 같았다. 오직 복수심과 동생 수아에 대한 죄책감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감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설아의 눈빛에는 그를 흔드는 강한 힘이 있었다.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아픔을 가진 듯한 눈빛이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이전의 차가움은 옅어져 있었다. 제 삶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아가씨 같은 분이 저와 엮여 좋을 일이 없을 겁니다. 설아는 민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강민준 씨를 돕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강민준 씨의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시 멈춰 서 있을 뿐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민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설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열정적이었고 좌절할 줄 몰랐던 젊은 날의 자신을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민주는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호기심이 묻어났다.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제가 사고를 냈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민준 씨에 대해 알게 될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남들에게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외로웠거든요. 마치 강민준 씨처럼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강민준 씨를 돕고 싶어요. 어쩌면 강민준 씨를 통해 저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설아의 고백에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솔직함은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에서 자신과 같은 그림자를 보았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설아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아가씨의 도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하세요. 아가씨의 도움이 제 동생 수아의 병원비 때문이라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 동생의 병원비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가씨가 정말 저를 돕고 싶다면 저에게 다시 운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 발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아닌 기회를 원했다. 다시 운전할 기회. 그것은 F1 레이서 강민준에게는 삶의 전부였다. 기회라니요? 어떤 기회를 원하세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는 잊고 지냈던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습니다. 어떤 차든 좋습니다. 다시 달리고 싶습니다. 설아는 민준의 눈빛에서 강한 열망을 보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에게 운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자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녀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강민준 씨에게 다시 운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운전사가 되어주세요. 민준은 설아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제안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옆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JK그룹의 막내딸, 이설아의 개인 운전사. 그것은 그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설아 아가씨의 개인 운전사가 되겠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설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민주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설아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설아는 그에게 편안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여동생 강수아의 병원비를 계속 몰래 지불했지만 민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민준은 설아의 개인 운전사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설아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전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관계는 점차 편안해졌다. 설아는 민준에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설아는 민준에게 물었다. 강민준 씨, 혹시 예전처럼 F1 레이싱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민준은 설아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잊고 지냈던 어둠이 스쳤다. 아니요, 저는 이제 레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레이싱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죠? 강민준 씨는 한때 코리안 라이트닝이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레이서였잖아요.
설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주는 핸들을 꽉 잡았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섰다. 제 동생이 저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수아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민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강민준 씨, 그건 강민준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방심했습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수아는 지금쯤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슬픔에 짓눌려 있었다. 설아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강민준 씨, 당신의 상처를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의 삶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주는 설아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어주었다. 그의 가족조차 그를 비난하고 외면했던 그 시절.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희망을 주었다. 그때부터 설아는 민준에게 F1 레이싱 관련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레이싱 경기장으로 데려가 실제 경기를 관람하게 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관심 없는 듯 했지만 점차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피에는 여전히 레이싱에 대한 열정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설아의 오빠 이진우가 설아의 집으로 찾아왔다. 이진우는 JK그룹의 상무이자 설아의 두 오빠 중 첫째였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설아의 뒤를 캐고 있었고 그녀가 강민준이라는 택시 운전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설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낡은 택시 운전사를 개인 운전사로 고용했다고. 게다가 그 사람이 전직 레이서였다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진우는 설에게 소리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진우의 말에 반항적인 눈빛으로 맞섰다.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내 일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너는 JK그룹의 막내딸이야.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룹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게다가 그 강민준이라는 사람, 그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 옆에 두는 거야? 그는 한때 사고 뭉치였어. 자칫하면 그룹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진우는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강민준의 과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오빠, 강민준 씨는 사고 뭉치가 아니야. 그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고. 설아는 민준을 감쌌다. 진우는 설아의 태도에 코웃음을 쳤다. 흥, 사랑에 눈이 멀었군. 설아, 너는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강민준이라는 자가 너에게 접근하는 데는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돈이든 아니면 다른 뭔가든. 오빠, 그만해. 강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설아는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설아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이 설아의 옆에 있는 것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JK그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날 이후 진우는 강민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그를 공영에 빠뜨릴 기회를 노렸다. 진우는 강민준의 과거를 이용하여 그를 협박하고 설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 했다. 어느 날 민준은 설아를 데려다 주던 중 낡은 오토바이가 자신들의 차를 뒤쫓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게 차선을 넘나들며 민준의 차를 위협했다. 민준은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설아를 보호하기 위해 재빨리 핸들을 꺾고 속도를 높였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강민준 씨, 괜찮아요? 설아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오토바이를 따돌리기 위해 주행 기술을 발휘했다. 그의 운전 솜씨는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오토바이를 따돌렸다. 오토바이는 결국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사라졌다. 민주는 설아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었다. 설아는 민준의 뛰어난 운전 실력에 놀라면서도 이 모든 일이 진우의 짓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설아는 진우를 찾아갔다. 오빠, 오늘 강민준 씨와 나를 위협한 사람이 오빠가 보낸 사람이었어? 진우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데. 오빠, 거짓말하지 마. 오빠가 강민준 씨를 싫어하는 거 다 알아. 제발 그만해. 강민준 씨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어. 설아는 소리쳤다. 진우는 설아의 말을 비웃었다. 설아, 너는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세상은 내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아. 그 강민준이라는 자는 내게 독이 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설아는 진우의 말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진우의 행동이 자신과 민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민준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설아는 오빠 이진우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자신을 위협하는 오토바이가 진우의 짓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진우는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설아는 강민준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동시에 민준의 과거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강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설아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가씨? 강민준 씨, 혹시 어제 그 오토바이 오빠가 보낸 사람이었을까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마 그럴 겁니다. 어제 운전하는 것을 보니 단순한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오빠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강민준 씨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설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제가 아가씨 옆에 있는 게 불쾌했겠죠. 저 같은 사람이 아가씨 같은 분과 가까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길 겁니다. 게다가 제 과거가 드러나면 JK그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설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강민준 씨, 괜찮아요. 제가 강민준 씨를 지킬 거예요. 오빠의 방해 따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준은 설아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왜 F1 레이싱을 그만두었는지, 그리고 그의 여동생 강수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아가씨, 제가 아가씨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사실 제 동생 수아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민준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리는구나. 민준은 지난 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설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F1 레이싱 세계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소속된 팀의 스폰서가 불법 도박 및 승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사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여동생 수아가 희생되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수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들은 제가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아를 노렸습니다. 제가 달리고 있던 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아가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설아는 민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가늠할 수 없었다. 그토록 밝고 열정적이었던 레이서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대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강민준 씨, 그럼 그들을 고발했어야죠.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설아는 울컥하며 말했다.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면 수아의 생명마저 위태로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에요. 강민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들을 벌해야 해요. 그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5년 전 그 사고 이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설아는 민준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강민준 씨,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찾아내요. 박찬영 교수 사건처럼, 이지은 사건처럼요. 설아는 이지은 사건을 도왔던 민준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사건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설아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우리 함께 그들을 찾아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강민준의 사고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5년 전의 사건이라 남아있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설아는 JK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녀는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그리고 레이싱팀 내부 자료까지 꼼꼼히 살폈다. 설아는 사고 당시 강민준이 소속되었던 레이싱팀의 관계자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은 듯 모든 것을 모른다고만 했다. 설아는 그들의 태도에서 묘한 수상함을 느꼈다. 강민준 씨,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위협이라도 받은 것처럼요. 설아는 민준에게 보고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했을 겁니다. 진실을 폭로하면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설아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정말 악독한 놈들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돈일 겁니다.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그들의 주 수입원이겠죠. 그들의 돈줄을 찾아야 합니다. 설아는 민준의 말에 무릎을 쳤다. 맞아요. 돈. 오빠도 돈 때문에 강민준 씨를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강민준이 소속되었던 레이싱팀의 재정 흐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회계팀에서 일하는 설아의 친구를 통해
그들은 팀의 재정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설아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거액의 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강민준 씨, 여기 이 계좌를 보세요. 이 돈이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설아는 민준에게 자료를 내밀었다. 민준은 자료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이 계좌가 과거 자신이 알던 불법 도박 조직과 관련된 계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5년 전 이 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이 오가는 것을 목격했던 적이 있었다. 이 계좌, 제가 알던 그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5년 전 사고 이후 모두 잠적했습니다. 이 계좌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건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민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설아는 민준의 흥분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그럼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가요? 강민준 씨를 노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 저를 제거하려 하겠죠.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설아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녀는 그의 복수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다시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강민준 씨,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둘이서 그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습니다. 5년 전에도 그들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매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아는 민준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의 오빠 진우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무너지는 법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설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밝혀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설아는 민준의 결단력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지옥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법 도박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돈은 홍콩의 한 유령 회사를 거쳐 한국의 한 고급 스포츠카 클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직감했다. 그곳이 그들의 아지트일 것이라고. 아무래도 저곳이 그들의 아지트인 것 같습니다. 저곳에서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민준은 자료를 가리켰다. 설아는 스포츠카 클럽의 이름을 보고 놀랐다. 그녀도 한때 그곳의 회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유명인사와 재벌 2세들이 모여 경주를 즐기는 고급 클럽이었다. 저곳이요? 저도 한때 회원이었는데 설마 그곳에서 그런 짓을...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곳이죠. 그곳에서 저의 레이싱 경기가 조작되었고 제 동생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설아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스포츠카 클럽에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설아는 자신의 예전 회원 자격을 이용하여 클럽에 들어갔다. 민준은 그녀의 운전사로 위장하여 그녀와 동행했다. 클럽 안은 화려한 스포츠카와 흥청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설아의 눈에는 그들의 허위의식과 탐욕이 보였다. 민준은 클럽 안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눈은 익숙한 얼굴을 찾아 헤매었다. 그때 그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옛 레이싱팀 감독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민준 씨,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의 옛 감독인가요? 설아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자가 바로 제 동생의 삶을 망가뜨린 주범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은 감독의 뒤를 미행했다. 감독은 클럽의 비밀스러운 지하 공간으로 향했다. 지하 공간은 거대한 도박장이었다. 불법 레이싱 경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고 있었다. 민주는 그곳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레이서들 중에는 자신의 옛 동료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감독의 꼭두각시가 되어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분노와 함께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설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강민준 씨,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요. 그 순간 감독의 시선이 민준에게 닿았다. 감독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그는 민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강민준,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감독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은 민준을 향해 노려보았다. 민준은 감독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오랜만이군, 감독. 네가 저지른 짓을 이제 갚을 시간이다. 감독은 민준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뒷걸음질 쳤다. 그는 주변의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놈을 잡아. 당장. 경호원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날려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과거 F1 레이서로서 단련된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설아는 민준의 싸움 실력에 놀랐다. 그는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강인하고 용감한 남자였다. 설아는 민준을 돕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도박장 한 구석에 놓인 비상벨이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비상벨을 눌렀다. 미비! 날카로운 경보음이 클럽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감독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망치려 했다. 민준은 감독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감독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로 도망치려 하는 거지? 네가 저지른 죄는 여기서 끝낼 거다. 감독은 민준의 눈을 보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설아의 오빠 진우가 지하 도박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설아가 비상벨을 눌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듯했다. 설아, 네가 감히 이런 짓을... 진우는 설아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진우는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이런 천한 놈이 감히 내 동생에게 손을 대.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진우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진우는 민준의 힘에 놀라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출동하여 도박장을 덮쳤다. 민준과 설아의 활약으로 불법 도박 조직은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감독은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감독은 조직의 꼬리에 불과했다. 그들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민준은 감독에게 다가섰다. 말해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백사는 어디 있는가? 민준은 5년 전 자신의 동생을 망가뜨린 그 조직의 진짜 수장인 백산의 이름을 내뱉었다. 감독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백산은 죽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감독의 멱살을 잡았다. 거짓말 마. 백산은 죽지 않았어. 말해. 그가 어디 있는지. 그때 설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다. 설아, 너 지금 어디야? 내 오빠가 감히 불법 도박장에 있었다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설아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들은 아직 백산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지만 일단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그들은 감독과 불법 도박 조직을 경찰에 넘기고 클럽을 빠져나왔다. 클럽 밖으로 나오자 설아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설아와 민준을 노려봤다. 설아, 너는 대체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 거야? 감히 내 아들 진우를 위험에 빠뜨려. 아버지, 오빠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빠는 불법 도박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다고요. 설아는 소리쳤다. 설아의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런 천한 놈이 감히 내 가족을 망치려 하는군. 당장 내 딸에게서 떨어져. 민준은 설아의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따님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 저지른 일은 회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일입니다. 설아의 아버지는 민준의 당돌한 태도에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민준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설아가 그를 막아섰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강민준 씨는 저를 도와줬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설아의 아버지는 딸의 눈물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는 민준을 노려본 후 설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강제로 채 태웠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저런 천한 놈과 어울리지 마. 설아는 차 안에서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떤 약속이 담겨 있었다. 반드시 백산을 찾아낼게. 그리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민준은 설아가 탄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함께 해줄 설아가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설아는 아버지에게 강제로 끌려온 후 자신의 방에 갇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부추겼다. 그녀는 민준이 걱정되었다. 그는 혼자서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했다. 설아는 그를 돕고 싶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준의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강렬한 이끌림이자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었다. 그날 밤 설아는 비밀리의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스포츠카를 타고 강민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민준은 불법 도박 조직의 감독을 경찰에 넘긴 후 자신의 옛 아지트였던 허름한 창고로 돌아와 있었다. 그곳은 과거 그가 동생 수아와 함께 레이싱을 연습했던 곳이자 그의 모든 꿈과 열정이 담겨있던 장소였다. 설아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가씨, 어떻게 여기에 강민준 씨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요. 설아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살폈다. 민준은 설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안함이 스쳤다. 아가씨, 여기까지 오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강민준 씨예요. 혼자서 그 거대한 세력을 어떻게 상대하려고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 그들을 찾아내요. 설아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설아의 굳건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의 도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민준은 불법 도박 조직의 배후에 있는 백산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백산은 과거 F1 레이싱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박찬영 교수의 죽음과 강민준의 동생 수아의 사고는 모두 백산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백산은 자신의 모든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5년 전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혀진 과거로 만들려 했죠.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설아는 민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진우가 연루된 불법 도박 조직의 배후에 이토록 거대한 악이 숨어 있었다니. 그녀는 백산을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백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죽은 것으로 위장했는데. 설아는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백산은 아마도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사업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어딘가에 그의 돈줄이 남아있을 겁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합니다. 설아는 민준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JK그룹의 재정팀에 남아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백산에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했다. 민주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과 풍부한 경험은 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며칠 밤낮 없이 이어진 조사 끝에 설아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백산에 숨겨진 자금 중 일부가 JK그룹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아버지가 백산과 연루되어 있었다니. 강민준 씨, 이거 보세요. 백산의 돈이 우리 그룹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자료를 내밀었다. 민준은 자료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JK그룹과 백산이 연관되어 있었다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설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가족이 이토록 추악한 진실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저희 아버지가 백산과 어떤 관계죠? 설마 아버지가 백산을 도운 건가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백산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JK그룹도 그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진우의 이름이 들어왔다. 비자금 계좌 관리자가 바로 진우였다. 강민준 씨, 오빠가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백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설아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진우의 이름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진우는 단순히 설아와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백산의 음모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우 상무에게 이 모든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가 백산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설아는 진우를 찾아갔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설아는 진우의 앞에 비자금 계좌 자료를 내밀었다. 오빠, 이게 뭐야? 이 돈들 어디서 온 돈이야? 백산과 무슨 관계야? 설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설아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자료에 당황했다. 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서류를 함부로 뒤지는 건 불법이야. 오빠, 거짓말하지 마.
이 돈들이 백산의 돈이라는 거 다 알아. 오빠가 백산과 무슨 짓을 벌인 거야? 강민준 씨 여동생 사고랑도 관련 있어. 박찬영 교수 죽음도. 설아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는 설아의 손을 뿌리쳤다. 설아,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이건 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당장 나가. 오빠, 나한테 숨기지 마. 오빠가 백산을 도왔다는 거 다 알아. 왜 그랬어? 왜? 설아는 절규했다. 진우는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래, 내가 백산을 도왔다. 그자는 내게 돈을 주었다. JK그룹을 키울 자금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설아는 진우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오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받아. 그 돈은 강민준 씨 여동생의 핏값이고 박찬영 교수님의 목숨 값이야. 진우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피 묻지 않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설아,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돈이 곧 힘이야. 백사는 내게 그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는 JK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거야. 오빠는 악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설아는 소리쳤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악마가 아니야. 나는 현실을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리고 백사는 죽지 않았다. 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백산이 살아있다고. 그래, 그는 지금 네가 상상하지 못할 곳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지. 하지만 곧 다시 나타날 거야.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진우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설아는 진우의 고백에 소름이 돋았다. 백산이 살아있었고 진우가 그와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녀는 진우가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빠, 백산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제발. 설아는 진우에게 애원했다. 진우는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설아, 너는 이 일에서 빠져.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널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설아는 진우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 나는 더 이상 오빠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나는 강민준 씨와 함께 진실을 밝힐 거야. 오빠는 모든 죄를 털어놓고 자수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빠를 고발할 거야. 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설아, 너는 지금 내게 도전하는 거야.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알면서도 나는 진실을 택할 거야. 설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는 더 이상 설아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노려본 후 사무실을 나섰다. 설아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설아는 민준에게 진우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민준은 진우가 백산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역시 백산은 살아있었어. 진우 상무가 백산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오빠가 백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려 할 거예요. 설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진우 상무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가 백산을 만나러 갈 겁니다. 설아는 민준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진우를 미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진우는 JK그룹의 상무였다. 그의 주변에는 늘 경호원들이 따라붙었다.
그를 미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진우의 뒤를 쫓았다. 진우는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주말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별장으로 향했다. 그 별장은 JK그룹의 소유가 아니었다. 민주는 직감했다. 그곳이 백산이 숨어 지내는 곳일 것이라고. 강민준 씨, 저 별장이 백산이 숨어 지내는 곳일까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저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곳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모두 백산과 관련된 차량들입니다. 그들은 별장에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별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다. 민주는 과거 레이서로서 익혔던 은밀한 침투 기술을 이용해 별장 안으로 잠입했다. 설아는 밖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에 격렬하게 뛰었다. 민준은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별장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별장 내부를 살폈다. 별장의 지혜는 거대한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그곳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전 세계 레이싱 경기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백산이 있었다. 백산은 늙고 병든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사악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진우가 서 있었다. 백산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곧 새로운 레이싱 리그가 시작될 겁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진우는 백산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백산은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고 새로운 불법 레이싱 리그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가 그의 오른팔이 되어 모든 것을 돕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믿어줄 만한 사람을 찾았다. 그때 백산의 비서가 민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비서는 백산의 모든 불법 행위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민준은 비서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겠죠? 백산의 모든 죄를, 박찬영 교수를 죽이고 강수아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장본인이 백산이라는 것도. 비서는 민준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강민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강민준이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러 왔다. 나를 도와준다면 당신의 죄는 감면될 것이다. 비서는 망설였다. 백산의 잔인함을 알기에 두려웠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비서는 백산의 모든 불법 행위와 숨겨진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백산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불법 계약서들도 모두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민준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조용히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설에게 연락하여 모든 것을 알렸다. 설아는 민준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다. 백산은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도 막대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준은 자신의 옛 상관이었던 강력계 팀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유일하게 민준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었다. 민준과 설아는 강력계 팀장을 만나 모든 증거들을 내밀었다. 팀장은 백산의 모든 악행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진우가 그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경악했다. 강민준,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구나.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마. 팀장은 민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팀장은 민준과 설아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백산과 진우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하지만 백산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숨기고 있었고 자신을 보호할 강력한 경호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백산의 별장을 급습했다. 민준과 설아는 팀원들과 함께 별장 안으로 진입했다. 별장 안에서는 백산과 진우가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백산, 이진우, 당신들을 체포한다. 민준은 백산과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백산은 민준의 등장에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강민준, 네가 감히 여기까지 쫓아왔단 말인가? 내 놈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오점이다. 진우는 민준과 설아를 향해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아. 백산의 경호원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과거 F1 레이서로서 단련된 뛰어난 신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설아는 민준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경호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민준이 공격할 틈을 만들었다. 그들의 협력 플레이는 완벽했다. 그들은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백산과 진우에게 다가섰다. 백산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민준에게 총을 겨눴다. 강민준, 너를 여기서 끝내주마. 백산은 방가쇠를 당겼다. 그 순간 설아가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설아. 민준은 비명을 질렀다. 총알은 설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설아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백산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이 더러운 살인마. 민준은 백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백산은 민준의 주먹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진우는 백산의 몰락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경찰들이 백산과 진우를 체포했다. 민준은 쓰러진 설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설아, 괜찮아? 괜찮냐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아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강민준 씨가 무사하니까. 민준은 설아를 안고 응급채 태웠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에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그녀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악몽이 끝나고 나면 그는 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이설아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긴급 수술을 받았다. 총알이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강민준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총알을 맞았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민준은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설아의 병실로 향했다. 설아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온기가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 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시 후 설아가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민준이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민준 씨,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죠? 민준은 설아의 걱정스러운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총알을 맞고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괜찮은 게 무슨 소용이야. 아가씨가 총알을 맞았는데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강민준 씨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설아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설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삶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그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백산과 이진우의 검거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백산은 살인교사, 불법 도박 및 승부 조작, 자금 세탁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진우는 백산의 범행에 가담하고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JK그룹은 이진우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큰 타격을 입었다. 언론은 연일 JK그룹의 비리를 폭로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준의 옛 강력계 팀장은 그들에게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민준과 설아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강민준, 이설아 아가씨,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백산의 악행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정말 장하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팀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팀장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내 동생 강수아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겠구나. 백산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내 동생의 사고가 백산의 지시로 이루어진 살인 미수였음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동생 수아의 억울함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수아의 사진을 꺼냈다. 수아야, 이제 네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어.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설아는 민준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그의 마음을 감쌌다. 백산과 이진우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백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진우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JK그룹은 이진우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이미지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이진우의 아버지인 JK그룹 회장은 아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는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려 했다. 민준은 설아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회복을 도왔다. 설아는 민준의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명품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서 평범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강민준 씨, 이제 강민준 씨의 꿈을 다시 펼쳐야죠. 다시 레이서가 되세요. 제가 강민준 씨를 응원할게요. 설아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설아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레이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강민준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민준 씨의 동생 수아도 강민준 씨가 다시 달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설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설아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수아의 병실로 향했다. 수아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민준은 수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아야, 오빠가 다시 달릴 수 있을까? 오빠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그 순간 수아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민준은 놀라서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는 민준의 이름을 희미하게 불렀다. 오, 오빠,
민주는 수아의 부름에 감격했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수아야, 네가 깨어났구나. 의사가 달려와 수아의 상태를 살폈다. 기적입니다. 강수아 씨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민주는 수아의 회복에 설아를 안고 기뻐했다. 설아, 수아가 깨어났어. 수아가 나를 불렀어. 설아는 민준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를 안아주었다. 강민준 씨, 정말 잘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아의 회복은 민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 그는 수아의 옆에서 매일 그녀를 돌봤다. 수아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그녀는 민준의 목소리에 반응했고 희미하게 눈을 뜨기도 했다. 민준은 수아가 깨어난 후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꼈다. 민준은 수아의 회복을 보며 다시 레이싱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설아와 수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달릴 것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낡은 택시를 찾아갔다. 택시는 사고로 폐차 직전의 상태였지만 민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 택시를 통해 그는 설아를 만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 그는 택시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소를 찾아갔다. 정비소 주인은 민준의 옛 레이싱팀 동료였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민준아, 네가 살아있었다니 정말 보고 싶었다. 정비소 주인은 민준을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았다. 민준은 옛 동료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료는 민준의 이야기에 분노했고 그의 복수를 돕겠다고 말했다. 민준아, 네 택시를 완벽하게 수리해주마. 그리고 네가 다시 달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겠다. 정비소 주인은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은 옛 동료의 도움으로 택시를 완벽하게 수리했다. 그는 수리된 택시를 타고 설아의 집으로 향했다. 설아는 민준이 운전하는 택시를 보고 놀랐다. 강민준 씨, 다시 운전대를 잡으신 거예요? 설아는 기뻐하며 말했다. 네, 아가씨 덕분입니다. 아가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설에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설아는 민준의 미소에 가슴이 설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느꼈다. 민준은 다시 운전대를 잡은 후 새로운 레이싱 팀을 꾸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을 찾아가 그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모두 민준의 결단력과 용기에 감동하여 그와 함께하기로 했다. 설아는 민준의 새로운 레이싱 팀의 스폰서가 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민준의 팀을 지원했다. 그녀는 민준이 다시 최고의 레이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 다시 레이싱 세계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그의 복수를 두려워하던 백산의 잔당들은 민준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레이싱 타임 회방을 놓고 그들의 차량을 손상시키려 했다. 어느 날 민준의 레이싱 팀 연습 도중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준은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간신히 사고를 모면했지만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다. 젠장! 누가 또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팀원들이 분노했다. 민준은 차분하게 상황을 살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백산의 잔당들 짓입니다. 그들은 제가 다시 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설아는 민준의 사고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민준이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강민준 씨, 괜찮아요? 누구 짓인지 알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산의 잔당들 짓입니다. 그들은 제가 레이싱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설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강민준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강민준 씨를 지킬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방해를 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설아의 굳건한 믿음에 힘을 얻었다. 그는 설아와 함께 백산의 잔당들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단순한 방해를 넘어 민준을 완전히 제거하려 할 것이었다. 민준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설아와 수아를 위해 반드시 다시 달릴 것이었다. 민준과 설아는 백산의 잔당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산이 과거에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숨겨진 서버를 통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뛰어난 해킹 실력을 이용하여 서버에 침투했다. 그는 서버 안에서 백산의 잔당들이 민준의 레이싱 팀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민준의 레이싱 팀의 차량에 몰래 폭발물을 설치하려 했다. 민준은 백산의 잔당들의 계획을 알아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민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백산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했다. 그들은 민준의 레이싱 팀 차량에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백산의 잔당들이 모두 검거되자 민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새로운 레이싱 팀과 함께 훈련에 매진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설아는 그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고 그의 옆에서 그를 응원했다. 마침내 새로운 F1 레이싱 시즌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오랜만에 다시 트랙에 섰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설아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동생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쯤 병실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을 것이었다. 강민준 씨, 힘내세요. 제가 강민준 씨를 믿어요. 설아는 소리쳤다. 민준은 설아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레이싱캐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레이서가 아니었다. 그는 설아와 수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다시 달리는 새로운 레이서였다. 레이싱카의 엔진 소리가 트랙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출발 신호와 동시에 엑셀을 밟았다. 그의 레이싱카는 번개처럼 트랙을 질주했다. 그는 마치 과거의 코리안 라이트닝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는 능숙하게 코너를 돌고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달렸다. 경기장은 민준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복귀에 열광했다. 민준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다시 한번 최고의 레이서임을 증명했다. 민준은 레이싱캐에서 내려와 설에게 달려갔다. 그는 설아를 안고 기뻐했다. 설아,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설아는 민준의 우승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어요, 강민준 씨. 제가 강민준 씨를 믿었어요. 그들의 포옹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 민준은 자신의 오랜 꿈을 되찾았고 설아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도 잠시였다. 백산의 잔당들이 모두 잡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숨겨진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우승 소식을 듣고 다시 민준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다시 레이싱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민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민준과 설아의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준의 화려한 복귀는 레이싱 팬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백산의 잔당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민준이 다시 트랙에 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이권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고 민준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민준과 이설아는 이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그들은 백산의 모든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의 우승 이후 그의 레이싱 팀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수상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 팀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연습 도중 알 수 없는 방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팀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 모든 것이 백산의 잔당들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을 안심시키고 설아와 함께 이들을 뿌리 뽑을 방법을 모색했다. 강민준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연습 중에 이런 일이 계속되면 팀원들도 위험해지고 강민준 씨도 안전할 수 없어요. 설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민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들은 제가 레이싱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끝장내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수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들은 백산의 잔당들이 남긴 흔적을 다시 추적했다. 민준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감각을 통해 그들의 수법을 파악했다. 그들은 과거 백산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하는 암호명과 자금 세탁 방식은 백산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이 암호명은 분명 백산의 부하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산이 남긴 자금으로 다시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민준은 분석 자료를 보며 말했다. 설아는 JK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해 암호명과 관련된 인물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과거 백산의 오른팔이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백산이 감옥에 간 이후 잠적했지만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라면 백산이 숨겨놓은 마지막 카드일지도 몰라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겠어요. 설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과 설아는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레이싱 타임에 대한 위협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그들의 아지트를 알아내야 했다. 추적 결과 그들은 서울의 외곽, 버려진 공장지대에 새로운 아지트를 만들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과 설아는 잠입 계획을 세웠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백산의 잔당들은 경찰 조직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민준의 복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강민준 씨, 혹시 위험해지면 저를 두고 먼저 도망가세요. 저는 강민준 씨가 무사한 것이 더 중요해요. 설아는 민준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은 설아의 손을 잡았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가씨를 두고 혼자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갈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설아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버려진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안에서는 백산의 잔당들이 모여 민준의 다음 경기를 방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레이싱카에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려 했다. 민준과 설아는 공장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은밀하게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의 계획을 파악했다. 그때 한 잔당이 민준과 설아를 발견했다. 누구냐? 잔당이 소리치자 다른 잔당들도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그들과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과거 F1 레이서로서 단련된 뛰어난 신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설아는 민준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잔당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민준이 공격할 틈을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 재벌가의 막내딸이 아닌 강인하고 용감한 전사처럼 싸웠다. 그들의 협력 플레이는 완벽했다. 그들은 수많은 잔당들을 제압했지만 상대는 숫자가 너무 많았다. 민준은 설아를 보호하며 후퇴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아가씨, 도망칩시다. 민준은 설아의 손을 잡고 공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잔당들은 그들의 뒤를 쫓았다. 민준은 설아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엑셀을 밟았다. 그의 레이싱 기술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도로를 거침없이 질주하며 잔당들을 따돌렸다. 하지만 잔당들은 오토바이와 차량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추격전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박진감 넘쳤다. 민준은 과거 F1 트랙에서 보여주었던 신들린 주행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설아는 민준의 옆에서 두려움보다는 강한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잔당들의 차량 한 대가 민준의 차를 옆에서 들이받았다. 민준의 차는 휘청거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핸들을 잡고 다시 균형을 잡았다. 설아는 충격으로 몸이 흔들렸지만 민준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았다. 강민준 씨,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요. 설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만 무사하면 됩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잔당들을 향해 불꽃처럼 타올랐다. 민준은 잔당들을 따돌리기 위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훈련했던 비밀 트랙으로 향했다. 그 트랙은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민준만이 그곳의 모든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밀 트랙으로 들어섰다. 트랙은 험난하고 위험했지만 민준은 거침없이 질주했다. 잔당들은 민준의 주행 실력에 놀라며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 민준은 마지막 코너를 돌았다. 그곳에는 거대한 절벽이 있었다. 잔당들은 민준이 절벽 앞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은 엑셀을 더욱 깊이 밟았다. 그는 절벽을 향해 돌진했다. 강민준 씨,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설아는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설아에게 미소 지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커리언 라이트닝입니다. 그 순간 민준은 절벽 앞에서 급격하게 핸들을 꺾었다. 그의 차는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방향을 바꾸며 절벽 아래로 난 비밀 통로로 들어섰다. 잔당들은 민준의 상상 초월하는 행동에 놀라 절벽 앞에서 멈춰 섰다. 그들은 민준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줄 알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비밀 통로를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그의 차는 먼지로 뒤덮였지만 무사했다. 설아는 민준의 담력과 뛰어난 운전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강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길을...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은 설에게 미소 지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곳입니다. 저의 모든 꿈과 열정이 담겨 있던 곳이죠. 그들은 잔당들을 따돌린 후 경찰청으로 향했다. 민준은 공장에서 녹음한 잔당들의 계획과 확보한 증거들을 강력계 팀장에게 넘겼다. 팀장은 민준이 가져온 증거들에 충격을 받았다. 백산의 잔당들이 이토록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니. 팀장은 민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백산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다. 경찰 특공대가 버려진 공장을 급습했고 그곳에 모여있던 백산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민준의 레이싱캐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백산의 잔당들이 모두 검거되자 민주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동생 수아의 복수도, 그의 오랜 악몽도, 민주는 다시 레이싱 트랙으로 돌아왔다. 그의 팀원들은 그에게 환호했다. 그들은 민준의 용기와 리더십에 감동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민준과 함께 최고의 레이서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설아는 민준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레이싱 팀의 스폰서로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다시 최고의 레이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고 싶었다. 민준은 다음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복귀는 완벽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전 세계 레이싱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기자들은 그에게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다. 강민준 선수, 다시 레이싱에 복귀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오늘 저의 오랜 꿈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이설아 아가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설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설아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설아는 민준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재벌가의 막내딸이 전직 레이서와 사랑에 빠져 그의 복수를 돕고 그의 꿈을 되찾아주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남녀 관계를 넘어선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고 완성시켜주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다. 민준은 수아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수아는 민준의 우승 소식에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다. 수아는 이제 혼자서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은 수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아야, 이제 네 오빠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 그리고 설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민주는 수에게 설아를 소개했다. 설아는 수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수아 씨, 강민준 씨에게는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강민준 씨를 지켜줄게요. 수아는 설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설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설아가 민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설아와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는 수아가 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 다른 그림자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백사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설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숨겨두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민준과 이설아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백사는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악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맴돌고 있었다. 민준의 우승 소식을 들은 백사는 분노의 치를 떨었고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설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민준의 동생 강수아였다. 어느 날 밤 강수아의 병실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했다. 그들은 수아를 납치하려 했고 민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괴한들은 수아를 데리고 사라진 뒤였다. 민준은 절규했다. 5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된 듯했다.
수아야, 수아야. 민주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설아는 민준에게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강민준 씨, 정신 차려요. 수아 씨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떨렸다. 민준은 설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는 백산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수아를 납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설아는 민준을 진정시킨 후 즉시 JK그룹의 정보망을 가동했다. 그녀는 백산의 감옥 내 접견 기록과 통화 기록을 모두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백산이 감옥 안에서 외부와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연락책은 과거 백산의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백산의 모든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돈 때문에 그에게 협조하고 있었다. 강민준 씨, 백산의 연락책은 김 변호사예요. 그자가 백산의 지시를 받고 수아 씨를 납치한 것이 분명해요. 설아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김 변호사의 이름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김 변호사가 과거 백산의 모든 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김 변호사를 찾아갔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찾아온 민준과 설아를 보고 당황했다.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김 변호사, 강수아가 어디 있는지 말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민준은 김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 변호사는 민준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몸을 떨었다. 그는 결국 백산이 수아를 납치하여 서울 외곽의 한 폐쇄된 요양원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곳은 백산이 자신의 불법 의료 실험을 진행하던 비밀 장소였다. 백산은 수아를 이용해 민준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민준과 설아는 김 변호사에게서 모든 정보를 얻은 후 즉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은 수아를 구하기 위해 요양원 안으로 잠입했다. 설아는 밖에서 경찰에게 연락하고 민준을 기다렸다. 민준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섰다. 요양원 안은 음산하고 고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폈다. 지하에는 비밀 실험실이 있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아가 있었다. 수아는 침대에 묶인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민준은 수아의 모습에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수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구속복을 풀었다. 수아야, 괜찮아? 오빠가 왔어. 민준은 수아를 안고 흐느꼈다. 수아는 민준의 품에 안겨 떨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 빠, 무서워. 민준은 수아를 안심시키고 그녀를 데리고 실험실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때 백산의 마지막 남은 부하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그들은 백산의 지시를 받고 민준을 제거하려 했다. 민준은 수아를 보호하며 그들과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과거 F1 레이서로서 단련된 뛰어난 신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하지만 부하들은 숫자가 너무 많았고 민준은 수아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때 설아가 경찰과 함께 요양원으로 들이닥쳤다. 설아는 민준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망설이지 않고 그를 도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부하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민준이 공격할 틈을 만들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용감한 여전사처럼 싸웠다. 경찰이 백산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민준은 수아를 데리고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수아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민준은 수아의 병실에서 그녀를 지켰다. 설아는 민준의 옆에서 그를 위로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백사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마지막 복수마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규했다. 그는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민준과 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모든 악몽이 끝난 것이었다. 수아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수아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사랑해주는 설아가 있었고 기적처럼 회복된 수아가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민준은 다시 레이싱 트랙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레이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달리는 레이서였다. 그는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전 세계 레이싱 팬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코리안 라이트닝이라는 별명 대신 헙 레이서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불렸다. 설아는 민준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민준의 레이싱 팀을 지원했다. 그녀는 민준이 다시 최고의 레이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JK그룹의 막내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여자이자 그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였다.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민준은 설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설아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결혼 후 민준과 설아는 레이싱 팀을 운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레이싱을 가르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민준의 동생 수아는 완벽하게 회복된 후 대학교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 민준과 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민준과 설아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존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폐차 직전에 낡은 택시와 부딪힌 재벌집 막내딸, 그리고 전직 F1 레이서였던 택시기사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어느 날 민준은 설아를 자신의 옛 비밀 트랙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웠던 곳이자 설아와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추억이 서린 장소였다. 설아, 이곳은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저의 모든 시작과 끝이 있는 곳이죠. 민준은 설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설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트랙을 걸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동과 함께 아련함이 스쳤다. 강민준 씨, 저도 이곳이 좋아요. 이곳에서 강민준 씨의 열정과 용기를 느낄 수 있어요. 민준은 설아를 끌어안았다. 설아,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저의 빛이자 저의 희망입니다. 설아는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강민준 씨,
저도 강민준 씨 덕분에 진정한 삶을 찾았어요. 강민준 씨는 저의 전부예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로 가득한 두 사람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